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문은 무슨 뜻이냐? 그만해라, 종료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해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뭐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종료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종료해라. 뭐 그만해라, 종료해라, 뭐 같은 얘기입니다. 컨티뉴, 계속해라, 그만해라, 계속해라. 이걸 또 다른 말로 쓰면요, 무슨 뜻이냐면 생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략해라. 생략해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브레이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종료해라. 컨티뉴는 생략해라. 자, 요러한 컨셉으로다가 이번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문하고 컨티뉴문은요, 반복문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여지는데, 자, 그럼 선생님 왜 반복문 7장에서 우리 반복문 공부했는데 왜 반복문 할 때 안 가르쳐주고 왜 지금 가르쳐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지금 하는 게 우리가 if문을 배웠기 때문에요. if 조건문하고 관련돼 있죠. 이 조건문을 하고 많이 쓰는 게 이 브레이크문하고 컨티뉴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브레이크문하고 컨티뉴문을 이 8장에서 배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문을 종료하는 기능이에요. 아까 봤죠? 만약에 뭐 넘이 20보다 크다면 브레이크해라. 자, 아까 본 게 아니고 이거 7장에서 본 적 있죠. 7장에서 반복 루프, 무한 반복 루프를 탈출할 때 쓰는 키워드가 브레이크였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반복문이 있고, 자, 조건문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뭐 스위치 아까 전에 봤죠? 스위치가 CH가 이렇게 있을 때 케이스가 1인 경우 수행할 내용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렇게 했었죠. 브레이크 조건문에서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조건문을 종료하는 거고 반복문을 종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리턴은 뭡니까? 리턴. 우리 리턴 뭐라고 배웠죠? 함수를 종료할 때 쓰는 거예요. 함수 종료. 아시겠죠, 여러분들? 리턴하고 브레이크를 헷갈리면 안 돼요. 리턴은 함수를 종료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보면 리턴을 반드시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브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컨티뉴의 기능은 생략하는데 이 컨티뉴는요, 스위치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에서만 쓰느냐? 반복문에서만 쓰입니다. 조건문하고 반복문에서만. 이 반복문 내에서만 쓰입니다. 그리고 if문하고 같이 쓰이죠. 자, 스위치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와 컨티뉴의 비교. 반복문 안에서 어떤 작업을 싹 수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딱 만나면 요 지역을 탈출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무조건 종료한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수행한다. 자, 컨티뉴문은요, 이렇게 수행하다가 요 아래를 생략합니다. 생략. 밖으로 탈출하는 게 아니고 생략하고 위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문에서 컨티뉴를 만나면 무조건 조건식을 수행. 여기서 말하는 조건식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위로 간다는 얘기로 일단 알아둡시다. 조건식을 수행하는 경우는 while 같은 경우는 조건식을 수행하는데 for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증간문을 수행시켜요. 증간문. for문은요. 자, 정리해봅시다. while문 같은 경우는 증간문이 어디에 있는 경우냐면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어요. 요 코드의 증간문이 대부분 뭐 이렇게 컨티뉴문에 I 뿔뿔 뭐 이런 식으로 컨티뉴문 아래에 있을 겁니다. while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 뿔뿔을 증강하지 않고 조건식으로 계속 실행하게 돼요.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반복문은 I 뿔뿔이 중요한데요. 자기가 반복문이 한 번 돌았을 때 그것을 카운팅하는 그런 횟수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반복문인데 컨티뉴문 아래 I 뿔뿔 이런 카운트를 측정하는 변수가 아래에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건식을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for문 같은 경우에는 증간문을 수행시킵니다. for문에는 초조증이라고 이렇게 있다 그랬죠. 세미콜론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초조증이 있다 그랬죠. 컨티뉴문은요, 만나면 증을 실행시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증 비어있죠? 무한 루프란 얘기죠. 무한 루프입니다. 자, 스캔F로 계속 입력 받아요. 무한 루프로 계속 입력 받는데 어떨 때까지 스캔F로
키보드에 Q를 치면 브레이크 해라. 반복문을 종료해라. 이 얘기죠. 자, 여기서 문자를 입력하세요. 여기서 계속 A 치고, S 치고, 뭐, D 치고, E 치고, 마지막 Q를 치니까 반복문을 종료한 거죠. 자, 그러면 컨티뉴를 봅시다. 자, 컨티뉴 같은 경우는 증이 이렇게 있죠? 증. 자, int num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num은 0부터니까 0부터 101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부터 100까지 몇 번 도는 겁니까? 101번 도는 거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0부터 100까지니까요. 자, 그럴 때 물어봅니다. num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냐? 결국엔 뭡니까, 이거? 홀수냐, 이거죠? 홀수냐? 홀수면 컨티뉴 밑으로 가지 말고 위로 생략해라. 위로 올라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뿔뿔이 하나 되는 거죠. 넘뿔뿔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비교하고 다시 얘를 수행하죠. 수행했을 때 홀수가 아니면 프린트F를 수행하는 거죠. 그럼 뭐가 찍히는 거예요? 주로 여기에 짝수만 찍히는 거죠. 짝수만 출력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 홀수인 경우에는 넘을 증가해버리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생략해버리니까, 아래 문장을 생략해버리니까 찍지 않고 증가하고 조건 보고 반복할 내용 수행하고. 자, 정리합시다. 자, 삭제하고 잉크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사인 평강펜으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가 그 다음에 증인데 컨티뉴문을 만나면 어떻게 간다고요? 사인펜으로 다시 바꿔서 이 컨티뉴문을 만나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반복문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도냐면요, 0부터 시작해서 넘이 계속 증가를 하면, 넘이 계속 증가하면 100까지 이렇게 돌겠죠, 그죠? 그럼 0부터 100까지를 도는데 결국엔 이거 printf로 어떤 결과를 찍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어떤 수가 저장되어 있는 넘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면 홀수란 얘기죠. 홀수인 경우에는 printf를 수행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 자, 그럼 현재 지금 넘이 홀수였다고 생각합시다. 3. 그러면 3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죠, 지금. 홀수죠? 홀수인 경우는 컨티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넘뿔뿔을 만나서 넘이 뭐로 증가하냐면 4가 되죠, 4. 그죠? 그러고 나서 조건식으로 판단하죠. 판단하고 조건이 참이면 반복할 내용을 수행하는데, 자, 지금 3이 4로 바뀌었죠?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아니고 0이 되죠? 그럼 얘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수행하는 거죠, 얘. 그럼 printf로 넘이 찍히죠? 그럼 뭐가 찍히는 거예요? 4가 찍히는 거죠.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얘는 짝수만 찍는 거다. 짝수 출력.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컨티뉴와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은 매우 유용하게 쓰니까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다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8장을 공부한 내용은요, 조건문이 왜 필요한가? 조건문을 만드는 방법 1에는 if문, if else, else if를 이용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만드는 방법 2, 스위치 케이스가 있는데, 자, 스위치 케이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케이스 플러스인 경우, 그 다음에 케이스 마이너스인 경우, 케이스가 나누기인 경우, 이건 쿨론이죠. 이런 경우에 코드를 막 집어넣어서 작업을 해보고요. 코드를 막 집어넣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나누기인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케이스가 나머지인 경우, 단 조건이 요걸 판단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됐습니까? 키보드로부터 요걸 판단하려면 키보드로부터 한 문자를 입력 받아야겠죠. 어떤 문자를 입력 받아요? 연산자가 뭔지는 여러분들 키보드 치면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일 때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곱하기인 경우, 나누기인 경우, 나머지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또 이것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알파벳 A가 들어왔을 때, 알파벳 B가 들어왔을 때, 알파벳 C가 들어왔을 때, 어떤 코드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케이스문을 만들어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좌표를 이동한다. 그러면은 더하기가
키보드로 더하기가 눌러졌을 때 케이스 현재 좌표 포인트가 뭐 오른쪽으로 얼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A는 A 플러스 20. 좌표가 오른쪽으로 20만큼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케이스가 마이너스인 경우 뭐 좌표 값을 A가 갖고 있다. 그럼 A는 A 마이너스 20.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20씩. 그쵸? 키보드에 그 좌표 옮기듯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브레이크 문하고 컨티뉴 문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컨티뉴 문은 스위치에서는 절대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는 컨티뉴 문을 쓸 수가 없다. 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퀴즈라고 하는 요 단어 있잖아요. 요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요게? 자, 한번 볼게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여러분들 아일랜드 수도가 더블린입니다. 더블린. 아셨죠? 자, 더블린에서 두 친구가 있었는데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 논쟁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둘. 논쟁을 막 하는 거예요. 논쟁. 한 친구는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러니까 한 친구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 그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친구들은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거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믿지 못하는 친구한테 증명을 해주겠다고 그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썼냐면 건물 곳곳에다가 이렇게 퀴즈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QUIZ.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 더블린 시내에 이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시내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글자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서로 막 물어본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일까? 왜냐면 이런 단어가 너무 많이 그 시내 곳곳에 써 있었기 때문에 낙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다가 이 얘기가 신문 기자에게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이 시민들이 많이 그 궁금해했죠. 결국엔 뭐죠?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죠? 영향. 낙서라면 나쁜 쪽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어쨌든 자, 결국 이 퀴즈라고 하는 퀴즈죠. 퀴즈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질문한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뜻과 동의어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퀴즈란 단어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논쟁의 결과로는 이 친구가 이겼죠. 자,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 이것을 주장한 친구가 어떤 걸 주장했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게 됐는데, 자, 새로운 퀴즈라고 하는 단어를 도입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C 언어 분석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자,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과연 얼마나 어디서 써먹으려고 이걸 배우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배워서 사회에 얼마만큼 내가 이롭게 공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